고영현입니다. 우선 저희 목차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하나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 계획입니다. 목표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회로입니다. 회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동작 스펙은 아까 전 발표자와 동일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목록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를 보면 센터 프리퀀시가 40kHz에서 이제 밴드위스가 1kHz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계했을 때 아마 클락 프리퀀시가 38kHz 최대로 해도 그렇게 나왔을 텐데 그때 동작이 잘 안 됐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스 드라이빙 볼티지가 20V 루트민 스퀘어인 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블락 다이어그램입니다. 블락 다이어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제 처음에 송신부, 초음파 센서 송신부에서 초음파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 이제 이것이 어떤 물체와 물체에 닿고 반사가 되어서 수신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수신부에서 받은 이제 이 정보를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물체에 갔다 왔다 라는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검파와 신호 검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게이트 쪽에서는 그 송신과 수신 사이의 거리를 재게 되고 이때 그 정보를 종합하여 이제 FND에 그 거리가 얼마인지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로 서킷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블락 단위로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초음파 발진기입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이제 저희가 쓸 이제 초음파 센서를 구동시키기 위해 40kHz로 초음파를 발진하게 저희가 이제 저항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저항값 설정에 대한 식은 이 아래 이 네모 칸에 조그맣게 있고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오실로스코프 결과를 봤을 때 이제 개선 전에 했던 거는 시뮬레이션은 40kHz, 오실로스코프는 38kHz로 나왔고 주파수 오차율이 약 5%, 4.5% 정도 됐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펄스 발진기입니다. 초음파 펄스 발진기는 송출 시간을 제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 발진기는 그 센서의 구동을 가능하게 한다면 얘는 이제 시간을 제어해서 저희가 원하는 최대 측정 희망 거리에 따라서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퀀시도 저희가 이 네모 수식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초음파 펄스 발진기 시뮬레이션 결과와 오실로스코프 결과입니다. 약 7% 정도 주파수 오차율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 송신입니다. 우선 처음에 초음파 발진기에서 나온 이제 음파와 이제 초음파 그 시간제어 발진기에서 나온 이제 음파를 낸드 게이트를 통해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분이 이 조그만 녀석에 실려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호가 양쪽을 위아래를 거쳐서 하나는 이제 인버팅이 되고 다음은 이제 그냥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이것들이 볼테이지 더블링이 돼서 약 맥스 드라이브 볼테이지와 가까운 신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 송신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과 오실로스코프 결과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은 이제 디지털로 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 수신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신부에서 나간 이제 신호들이 반사를 통해서 이제 수신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매질에 대한 마찰과 반사로 인해서 에너지가 손실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를 제가 증폭하여 손실된 파형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 파형을 복구하는 역할은 이 OP앰프 두 개에서 실행하고요. 식은 간단하게 증폭률에 대한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저희가 설계자로서는 이제 몇 배를 증폭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치를 구한 건 아니지만 손실된 신호 에너지를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증폭해야 되지만, 또 유효하지 않은 신호들, 노이즈나 송신부에서 회절되어서 바로 들어오는 초음파들 정도는 증폭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초음파 센서 수신 이제 시뮬레이션과 결과하고, 시뮬레이션은 이제 20배 증폭률이 20배가 났는데 오실로스코프는 2.35배 밖에 안 났습니다. 다음은 신호 건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증폭된 신호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뒷단에 있는 컴퍼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신호가 신호를 받았다 아니네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와 캐패시터 등을 통해서 SBD와 캐패시터를 통해서 이제 고주파 리플들을 많이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퍼레이터에서 들어가기 전 대표 신호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C3는 DC를 블러킹하는 역할을 하고, 이 C5는 신호를 평활하게 해서 이제 리플이나 노이즈 등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게 됩니다. 신호 건파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오실로스코프 결과인데, 건파 전에는 이제 0보다 살짝 아래에서 1V 살짝 아래까지 흔들리던 게 이제 SBD를 통해 정류가 돼서 이렇게 반파 정류 회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또 이 C5 캐패시터에 의해서 이렇게 좀 완만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 검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신호 검출 부분은 특정 대상물에서 반사된 초음파를 검출하게 되는데, 앞서 본 OP앰프들과 다르게 여기는 피드백 루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오픈 루프 OP앰프는 컴퍼레이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A포트 부분에서 그 송신했던 이제 신호가 이제 여기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송신부에서 회절 신호 등, 송신부 회절 신호나 노이즈 등을 이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이 컴퍼레이터에 연결하게 됩니다. 신호 검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제 오실로스코프 결과입니다. 이제
신호가 수신되었을 때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을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아까 캐패시터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형처럼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컴패레이터에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받았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선 부분은 아까 건파 부분에서 송신부 회절 신호와 이제 노이즈 등을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에 띄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시간 게이트 측정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SR레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A 부분과 A 포트와 이제 B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 A 포트에서는 저희가 송신을 시작했구나 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B 포트에서는 수신을 받았다 라는 이제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 둘의 시간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진리표와 같이 셋 조건과 리셋 조건으로 이 Q의 이제 데이터 전이가 바뀌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이제 오실로스코프 결과를 보면 이제 송신부에서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그 시간 게이트에서 이 Q 데이터 부분이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부에서 받았다라고 이제 정보를 주게 되면 이 Q 데이터에서는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사이의 거리를 후에 클럭 발진기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짧은 거리를 측정하는 것보다 긴 거리를 측정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 왕복 거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측정 펄스 발진기입니다. 초음파 전달 시간을 이제 펄스를 발진하기 위해 설계된 회로고, 저희가 이제 FND에 1cm부터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17kHz로 발진을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뮬레이션과 이제 오실로스코프 결과고, 주파수 오차율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제 리셋 레치 클리어 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간 측정 게이트에서 들어온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희는 레치 이네이블과 리셋 단에 이제 정보를 주게 되는데,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CR 미분 회로를 통해 이 레치 이네이블과 리셋에 이제 한 번만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셋 레치 클리어 펄스를 생성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U3들은 미분 파형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뮬레이션과 오실로스코프 결과를 보면 앞서 이제 시간 게이트 부분의 Q 부분이 로우에서 하이가 되면 리셋 부분이 로우에서 하이 부분이 되고, 이제 데이터 Q가 하이에서 로우가 되면 레치 부분이 하이에서 로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측정과 FND 출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레치 이네이블과 리셋 신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건데,
이제 리셋의 경우는 BCD 카운터와 표시 스캔 발진기에 표시 스캔 발진기를 리셋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호를 받겠다라는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치 부분에서는 레치가 하이일 때는 이제 표시 내용이 유지가 되다가 로우가 되면은 이 BCD의 바뀐 카운터 내용들은 레지스터에 이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ND는 측정 거리를 표시해서 저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측정 사항입니다. 이제 납땜을 하지 않은 기판이고 완성한 기판인데 하다 보니 중간에 FND 한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한 결과고요. 이제 뒤쪽 그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PCB를 설계했을 때 주파수 가변 저항을 아무리 바꿔도 이제 주파수가 38.1kHz 밖에 안 나와서 측정 가는 거리가 70cm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7 부분을 이제 제거해서 40kHz 가까이 맞췄고 1m 이상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거리에 따른 사진입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제 9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부입니다. 첫 번째 전원 부분은 외부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ESD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TBS, BGC 등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TBS 부분을 쓰겠다라 하면 지금 12V 직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다이렉션 TB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 수신부입니다.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저희가 OPM프의 이제 증폭률을 100배, 1배라고 해서 증폭률을 맞췄고 그에 따라서 FT로 인해서 게인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들을 조합해서 100배를 이제 10 곱하기 10으로 나눠서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20배밖에 증폭이 안 되던 것이 약 100배로 증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 수신부에서는 이 싱글 바이어스 OPM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6V, 6V로 기준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DC 커플링, DC 블락킹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 수신부의 R7 쪽을 보면 저희가 이 레퍼런스 부분을 6V로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저항을 사용했습니다. 이 6V 부분이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제 신호에 대한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저항을 제너 다이오드로 대체해서 안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브레이크다운 파워 소비가 증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호 검출부입니다. 신호 컴퍼레이터 부분에서 이 양단의 이제 전압 차이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12V나 0V 부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비포트 단에 있는 여기 풀업 저항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펄스 발진기부의 여러 가지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측정 펄스 발진기 부분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할 때 FND에 정확한 값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로우 프리퀀시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FND 쪽에 있는 단일 저항들을 이제 어레이 저항으로 사용하면 실장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PNP, BJT는 베이스 저항이 없기 때문에 큰 종류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소자 파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저항을 삽입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라운드 PCB를 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그라운드 면적이 작기 때문에 노이즈에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